이제 시중에 비싼 주름 개선 화장품이 많지만 바세린 하나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올바른 바세린 사용법이 궁금합니다. 네, 바세린 정말 가성비 좋은 보습제죠. 근데 아셔야 될 게 바세린은 피부에 수분을 넣어주는 제품이 아니에요. 바세린의 핵심 역할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수분을 지켜주는 거예요. 보습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수분을 공급하는 거. 두 번째는 공급된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겁니다. 세안 후에 10초 만에 얼굴이 이렇게 당기는 이유가 뭐냐면 수분을 전혀 공급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수분을 붙잡아줄 장벽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바세린은 피부 위에 랩을 씌우듯이 보호막을 만들어서 이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바세린은 가둘 수분이 있어야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피부에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바세린만 바른다? 그러면 건조한 상태를 그대로 봉인해버리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세린을 사용할 때는 물 다음 기름, 이 순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세린은 단독 주인공이 아니라 다른 제품의 효과를 증폭시켜주는 조력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세린을 많이 바른다고 좋은 제품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분을 먼저 공급하고 그 위에 바세린으로 보호막을 씌워준다. 이 원칙만 기억하셔도 피부 관리 절반 이상은 성공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같이 쓰면 도움이 되는 조합이 있는데요. 수분크림, 하이루론산이나 글리세린 수분제, 그 다음에 레티놀, 아니면 나이아신아마이드, 달팽이 점액 등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눈가에 바르면 아이크림보다 더 효과 좋은 가성비 크림을 소개해 주셔서 반응이 무척 좋았는데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반응이 뜨거웠죠. 추천드리는 제품은 레티놀과 아세틸헥사펩타이드입니다. 하지만 이 눈가는 자극이나 농도에 특히 민감해서 저농도로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길 추천드리는데요. 먼저 눈가용 레티놀 사용 팁을 드리면 저녁에만 사용하시길 추천드리고 완전히 마른 피부에 아주 소량 점 찍듯이 이렇게 바르는 걸 추천드려요. 첫 2주 동안은 그냥 주 2회만 하세요. 왜냐면 이게 너무 강해서 피부에 자극이 나고 트러블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피부가 적응이 되면 격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피부가 적응이 됐다? 그럼 매일 하세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증가시키십시오. 그 다음 레티놀을 바른 다음에 항상 충분한 보습크림, 바세린 같은 게 있겠죠? 그걸로 덮어준 다음에 아침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바르십시오. 두 번째, 아세틸헥사펩타이드는 우리가 흔히 바르는 보톡스로 알고 있잖아요. 근육 수축에 관련된 이 신호를 원만하게 줄여줘서 웃을 때 이렇게 생기는 눈가주름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을 주거든요. 그게 바로 아세틸헥사펩타이드입니다. 레티놀보다 훨씬 순하고 장기간 사용하면 탄력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표정주름을 부드럽게 관리하는 용도로 적합하거든요. 아세틸헥사펩타이드 사용 팁은 아침, 저녁 모두 사용 가능해요. 눈가 전체에 얇게 펴바르기 좋고요. 건조하다, 내가 건조한 타입이다 이러면 수분크림이나 아이크림과 레어링해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레티놀 쓰는 날에 같이 써도 큰 문제는 없지만 보통은 펩타이드를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레티놀을 저녁에 올리는 방식으로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주름 개선 효과를 최우선한다면 레티놀, 자극이 내가 최소가 되고 싶고 장기적으로 탄력을 관리하고 싶다 그러면 아세틸헥사펩타이드 쪽이 눈가에는 더 무난합니다. 눈밑이 처지면 나이 들어 보일 뿐만 아니라 인상 전체가 피곤하고 활력 없어 보이게 만드는데요. 이런 눈밑 처짐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일상 속 잘못된 습관이 있을까요? 네, 눈밑 처짐은 피곤하고 나이 들어 보이는 인상의 주요 원인입니다. 일상 속 여러 잘못된 습관들이 이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첫 번째가 눈을 자주 비비는 행동이에요. 눈 주변 피부가 늘어나고 탄력이 떨어져서 처짐이 심해집니다. 두 번째가 수면 부족이나 불규칙한 생활이에요. 피로 누적으로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지방 처짐이 생길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짠 음식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짠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부기를 유발해서 눈밑 조직을 더 약화시킵니다. 또한 스트레스와 흡연 당연하죠. 피부 노화를 촉진하고 지방을 갖고 있는 이런 지방 경막을 약하게 만들어서 눈 밑에 지방이 튀어나와 보여서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엎드린 자세로 자는 습관도 중력으로 이 눈밑 지방이 아래로 처질 수 있고요. 급격한 다이어트나 과도한 알코올 섭취도 지방량 감소나 부기가 눈밑 꺼짐을 더 부각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습관들을 피하고 충분하게 자고 보습, 그다음에 가벼운 마사지를 실천하면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에서도 간단하게 눈밑 처짐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도 시간 날 때마다 하는데요. 눈밑 처짐을 돈 안 쓰고 이렇게 쉽게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꾸준한 이 마사지를 하시는 게 좋은데 간단한 방법들로, 왜냐하면 피부 탄력과 부기를 줄일 수 있거든요. 제가 알려드리는데, 첫 번째, 이 눈과 코 사이의 지점을 검지로 3초에서 5초간 지그시 누른 다음에요. 이 귀 앞 림프절과 쇄골까지 부드럽게 이렇게 쓸어내리세요. 그러면 붓기 배출이 되면서 되게 얼굴이 얇아집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약지로 눈 앞머리부터 눈꼬리까지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마사지하거나 가볍게 톡톡톡톡 두들려 주세요. 그러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그로 인해서 탄력도 강화가 됩니다. 세 번째는 찬 수건이나 냉찜질을 먼저 얼굴과 눈가 주변으로 하신 다음에 손바닥으로 눈 주위를 이렇게 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피로도 풀어지고 지방 처짐에 의해서 눈밑이 처져 보이는 것도 예방하실 수 있어요. 생활 습관도 중요한데요. 7시간 이상 충분한 수면을 해주시고 주무실 때는 높은 베개보다는 낮은 베개를 사용하시면 피로 누적과 중력으로 인한 처짐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거, 주무실 때 얼굴에 보습제 충분하게 바르고 주무십시오. 야외 활동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예요. 특히나 이 피부가 얇은 눈가를 보호해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짠 음식을 줄이시고 수분 섭취를 늘리면 붓기 유발을 하는 그런 요인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매일 5분만 투자해도 충분하고요. 저 같은 성형외과 전문의들도 효과를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최근 다이소 화장품들이 가성비 좋은 피부 관리템으로 많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실제로 추천할 만한 다이소 피부 관리템이 있을까요? 네, 저도 퇴근할 때 다이소 자주 들리는 편인데요. 요즘 굉장히 가성비 꿀템 아이템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 추천을 드리면, 첫 번째가 VT 니들샷 앰플입니다. 이게 미세 침 성분으로 유효 성분을 전달을 돕거든요. 이렇게 침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피부 탄력 재생, 그 다음에 주름 고민에는 되게 좋으나 밤에만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날 꼭 선크림을 발라주셔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효과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에 너무 많은 부위 하지 마시고 민감 피부는 꼭 테스트 후에 주 한 번부터 시작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이소 캡슐 팩입니다. 이게 500원짜리라 가성비가 되게 좋은 제품인데요. 피부 상태에 따라서 종류를 골라서 쓸 수 있는 게 되게 장점이에요. 보통은 주 1, 2회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시겠지만 팩을 하신 다음에는 꼭 보습제를 더 발라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본셉 레티놀 500 인터 유닛 세럼입니다. 이게 레티놀 입문자용 제품인데요. 잔주름, 그 다음에 탄력, 피부 재생에 도움을 주는 레티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하시고 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녁에만 사용하세요. 그리고 똑같이 사용한 다음 날에는 꼭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십시오. 비싼 세럼을 쓰고도 효과를 못 보거나 오히려 피부가 예민해지는 분들이 많은데요. 세럼을 제대로 쓰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세럼 굉장히 비싸잖아요. 근데 이런 사용 방법을 모르셔서 효과를 제대로 못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런 사용 방법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바르는 순서입니다. 먼저 세안을 하시고, 세럼부터 막 덕지덕지 바르는 게 아니라 세안하시고 토너를 발라주시고요. 그 다음 세럼을 발라주세요. 그리고 로션을 바르고, 그리고 크림을 바릅니다. 밤에 주무실 때는 이 크림 위에 바셀린이나 오일류로 보습을 해주셔야 되고요. 대신 아침에는 크림 위에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럼을 바를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바로 이 순서와 흡수 시간과 바르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토너를 바르고 세럼을 바로 바르냐, 이것보다는 토너와 세럼 사이에 보통 한 30초 정도 토너가 살짝 흡수될 수 있는 시간을 두시고요. 단 이 토너가 완전히 말라버리면 세럼도 더 많이 발라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말라버리기 전에 세럼을 발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럼을 바르고도 완전히 말라버리기 전에 크림으로 마무리를 해주는 방식이 좋습니다. 토너 없이 바로 건조한 피부에 이런 세럼을 도포하고 방치해버리면 수분이 부족해지면서 오히려 당기거나 자극이 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촉촉한 피부 위에 세럼을 쓰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세럼은 얼마나 쓰느냐? 손바닥 크기 기준으로 한 부위당 한 방울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많이 바르면 흡수가 덜 되고요. 먼지가 붙거나 오히려 모공을 막을 수 있어서 비추천드립니다. 바를 때는 손바닥에 이렇게 비벼서 바르지 마시고 얼굴에 직접 한 방울씩 떨어뜨린 뒤에서 중지나 약지처럼 힘이 덜 들어가는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펴 바르는 방식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사용 빈도와 타입별 팁을 좀 알려드리면 수분 진정 이런 세럼들은 아침, 저녁 매일 사용해도 무난합니다. 하지만 비타민C나 레티놀 세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주 2, 3회부터 밤에만 소량 사용하시고요. 피부의 적응에 따라서 횟수와 양을 늘립니다. 여러 개를 같이 쓰실 때는 제형이 가벼운 것에서 무거운 것으로, 그 다음에 자극이 적은 것에서 자극이 조금 더 강한 순으로 한 두 개 정도까지만 덧바르는 레이어링을 권장드립니다. 보통은 비누로 뽀드득하게 씻어야 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그런 샤워 습관이 피부를 더 망칠 수도 있다고요? 네, 뽀드득 할 때까지 비누로 씻는 이런 샤워 습관은 일시적으로는 굉장히 개운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피부 장벽을 망가뜨리고 오히려 더 건조하고 예민한 피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뽀드득한 세안과 샤워가 문제인가 하면 알칼리성 비누와 강한 계면 활성제는 피부 표면에 정상적인 피지막과 세포간 지질을 함께 제거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뽀드득 느낌이 난다는 건 원래 있어야 할 보호용 기름막까지 다 벗겨졌다는 신호예요. 그렇게 되면 수분 손실이 증가하고 그렇게 되면 또 건조하고 가려워지고 홍조하고 얼굴에 뾰루지 같은 염증이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온몸을 매번 비누나 바디워시로 문질러서 거품 내는 습관은 각질층과 지질, 그 다음에 이런 피부의 마이크로바이옴까지 교란시켜서 건조증, 아토피, 심하면 각종 피부염의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향 강한 바디워시나 향균 비누는 자극과 탈지력이 더 강하거든요. 그러면 민감한 피부나 건성 피부에는 정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샤워마다 전신을 비누칠하기보다는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그 다음에 발 등 이렇게 땀이나 냄새가 많이 나는 부위 위주로만 비누 사용을 권장드리고요. 얼굴과 몸 모두 이런 약산성, 보통 pH 5 전후의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하고 미지근한 물로 짧게 씻은 뒤에 바로 보습제를 발라서 장벽과 지질,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깨끗함은 뽀드득이 아니라 세안 후에도 약간 미끄럽고 촉촉한 느낌이 남아있는 상태가 내 몸 피부 장벽에는 더 건강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샤워 후에는 피부에 물기가 조금 남아있을 때 그때 바로 보습제를 발라주어야 내 몸에 있는 수분이 날아가지 않고 막아주는 이런 보습이 제일 중요합니다. 과도한 피지 분비나 노화로 모공이 넓어졌을 때 집에서 할 수 있는 관리만으로도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도움이 될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세안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공이 넓어지면 세안을 더 세게, 더 자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해서 거품을 충분히 내고 손바닥으로 살살 문질러준 뒤에 미지근한 물로 짧게 헹궈주는 거. 그게 모공 관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세안법이에요. 막 뜨거운 물, 그 다음에 때밀이, 스크럽, 이런 모공 브러쉬 이런 걸 매일 쓰는 습관은 오히려 염증과 탄력 저하를 불러와서 모공이 더 넓어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피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각질과 딥 클렌징 관리입니다. 모공이 넓어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피지와 각질이 모공 안에 쌓여서 그림자처럼 보이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도움이 되는 게 바로 AHA나 BHA 아니면 PHA가 들어가 있는 토너나 패드 이런 것들이고요. 또 주 1회 정도 사용하는 클레이 마스크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 제품들은 매일 쓰는 게 아니에요. 주 1, 2회만 피부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과하게 각질을 벗겨내면 일시적으로는 뽀얗고 매끈해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장벽이 무너져서 오히려 모공이 더 눈에 크게 띌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성분 선택이에요. 집에서 모공 관리를 하실 때 특히 도움이 된 성분은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나이아신아마이드. 이 나이아신아마이드가 피지 분비를 완만하게 줄여주고 피부 결과 모공 주변의 피부를 정돈하는 데 많이 쓰입니다. 둘째가 레티놀 같은 이런 비타민 A 유도체인데요. 이런 세포의 턴오버라고 하죠. 세포가 새로 잘
나타나게 재생되게 촉진하고요. 피지 조절과 콜라겐 합성을 도와서 시간이 지날수록 모공이 조금 덜 넓어 보이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가 살리실산, 즉 아까 말씀드렸던 BHA인데요. 이런 지성이나 여드름 피부에서 모공 속 기름을 녹여요. 그래서 막힘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요. 이런 성분들은 근데 자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주 2, 3회 밤에만 소량으로 시작하시고요. 피부가 적응하면 서서히 횟수와 양을 늘리는 방식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수분, 보습, 쿨링입니다. 내가 건성인데 피지만 많다고 느끼는 경우 실제로는 피부가 건조해서 쭈글해 보이면서 모공이 더 도드라져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가벼운 수분크림이나 젤 타입 보습제를 꾸준히 발라주시고요. 필요할 땐 쿨링팩이나 차가운 진정 패드를 이용해서 피부 온도를 잠깐 낮춰주는 것만으로도 피지 분비와 염증이 완화됩니다. 모공이 상대적으로 조금 덜 도드라져 보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과 자외선 차단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외선은 콜라겐을 파괴해서 피부 탄력을 떨어뜨리고요. 결국 모공이 아래로 처지면서 더 커 보이게 만드는 대표적인 원인이에요. 그래서 모공이 고민이라 이러면 매일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라주시고 손으로 모공 부위를 계속 만지거나 아니면 집에서 무리하게 짜고 압출하는 습관은 반드시 멈추셔야 합니다. 이런 습관들이 반복되면 염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 짠 부위가 흉터로 남을 수도 있고요. 영구적인 모공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집에서 할 수 있는 관리만으로도 피지와 각질을 조절하고 탄력을 지키고 모공이 덜 도드라져 보이게 하는 것까지 충분합니다. 다만 이미 구조적으로 많이 벌어진 모공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홈케어만으로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필요할 경우에 레이저나 시술과 함께 병행해서 시술적인 옵션과 생활관리를 같이 가져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꿀이 주름 관리에 좋다고들 하는데요. 왜 꿀이 피부에 효과가 있는지 또 어떤 성분과 함께 쓰면 좋은지 궁금합니다. 꿀은 피부 주름 관리에 항산화와 보습 효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요 성분인 이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이 활성산소를 제거를 해주고 그로 인해서 노화가 늦어지겠죠. 그리고 과산화수소 생성을 해서 향균 작용까지 합니다. 꿀은 이 필라그린 합성을 촉진해서요.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보습을 유지하거든요. 항산화 성분이 피부를 보호하면서 콜라겐 재생을 도와서 주름 개선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이 천연 효소와 미네랄이 세포 재생을 촉진해서 탄력을 높여요. 그래서 이 꿀과 같이 하면 좋은 성분은 첫 번째가 요거트가 있어요. 요거트에는 젖산이 있거든요. 젖산으로 각질을 제거하고 진정시켜줘요. 그래서 효과를 더해서 피부결을 조금 더 매끄럽게 해줄 수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올리브 오일이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과 꿀을 2대1 비율로 섞어서 피부에 발라주면 보습과 주름 개선을 극대화할 수 있고요. 레몬즙을 조금 추가를 해주시면 미백 효과에도 배가가 됩니다. 세 번째는 알로에예요. 알로에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진정 작용을 해서 주름과 염증 관리에 좋습니다. 이 조합으로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마스크팩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